마지막 슈퍼 세일 험블 대란 메리온 플러스. 나디카 프라임 화이트 펄? 처음 봐요. 예쁜데?
네, 안녕하세요. 그 A웹 세계 선거 관리 협의회 그 정관이 그 개정하려고 저 올렸다고 하네. 올렸는데 아직 계류 중인가 봐. 그래서 등록을 아예 저 A웹 자체를 그 등록을 파기시켜야 돼 하고 있어. 취소시켜 갖고 등록 자체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단법인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 나 전 세계적으로 그 대한민국 내에 주 사무소를 두고 있는 그 협회나 모든 그런 단체 같은 거,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관공서는 공무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가 정부 기관에서 국회는 연락을 통일 그 허가 받아서 해지를 시키거나 없애거나 그러지만은 이 사단법인이랑 그런 ORG 같은 개인적인 거 단체 기관 그런 이상한 그런 모임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체육부 장관이 그걸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어. 그래서 등록을 취소시켜갖고 아예 없애버려야 돼. 왜냐하면은 사건, 사고가 크게 일어난 거 있잖아? 그러면은 그 문제가 생겨. 그리고 미국의 테러리즘 방지 협회도 있어갖고 그거 유의 관찰한단 말이야. 이놈의 새끼들이 뭐 나쁜 짓 하고 있어? 이거 전 세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다녀? 그러면 안 돼. 그 요주의 인물로 쫙 시간을 끼고서 보고 있다고. 이런 걸 보고 바로 CIA에 신고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 하나에. 이런 게 바로 CIA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란 말이야. 그럼 A웹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기들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어. 자기들이 안 했어요. 우리들 안 했어요. 그 누가 했어? 그 그냥 개인적으로 그 납품회사들이 자기들이 그냥 갖다가 이렇게 뿌려갖고 그래서 문제 발단이 일어난 거야. 우리 책임 아니야. 우리 책임 아니야. 뭐 이러면서 A웹은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러면 안 돼. 단호하게 그건 니들 잘못일 수도 있어. 그러면서 등록을 취소시켜버려야 돼. 등록 취소. 그럼 거기서 먹고 사는 애들이 얼마큼 되는지 몰라도 관공서 직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게 어쩔 수 있나? 대한민국 이름표 갈고 대한민국에서 질서를 지켜가면서 법을 지켜가면서 있어줄 수 있는 이 성실하게 마음직한 양심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이상 없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책임도 있고 그러면 되겠어? 안 되지. 그 맨 처음엔 인천 송도 인천 연수구 그 G타워에 있었다고 하더래. A웹이 맨 처음에 그렇게 있었는데 그 2020년 이후인가 해서 이사 갈 때요. 어디로 갔냐 했더니 인천 연수구 미추홀 빌딩 미추홀 타워 19층 1호 11호로 갔대. 19층 11호로 갔대. 그 인천 대학교에 있는 그 큰 저기 넓은 광장에 그 비슷하게 동산처럼 되어서 갖고 그 미추홀 타워 이렇게 해서 거기 있는 거긴가 봐. 내가 한번 겨울에 한번 갔다 온 적 있나? 어딨나? 그런지 몰라도. 그리고 A웹의 그 사무총장 하시는 분, 강인식, 그분 말이야. 그분은 관용차도 없다고 하면서, 옛날에 내가 어디서 봤는지 몰라도, 그건 그들이 얘기고, 야, 관용차가 꼭 있으란 법은 없잖아. 관용차는 관용이야. 그 자체가. 관용차가 없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어. 그 지하철 타고 다니는 그런 모습도 한번 내가 봤어. 어디선가. 지하철 내에서 봤겠지. 지하철 내에서. 아니, 그러게. 어느 역에서 내렸는지 몰라도,
지하철 타고 다니는 모습을 내가 본 것 같아. 얼굴 생긴새가 비슷해서 하는 소리야. 누굴 만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지 몰라도 내 생각에는 그래 하면서 있어.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그것도. 그래서 요번에 그 정관 개정하고나 여러 가지 면이 있지만은 그 대한민국에서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 조직에 보면은 저 세계 선거관리협의회 그 지원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게 있어. 법제처에서 그 2000 몇 년도에 만들어서 발표하더라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서 누구누구가 하게끔 돼 있다 해서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회원국도 있고 하면서 그리고 그게 민간 단체냐 민간이 개인이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 세계 각국의 정부 기구에서 대부분 선거 그 담당하는 기관에서 이렇게 연계해서 선거 관리 개선이나 여러 가지 활동 지원 뭐 여러 가지 그 협의를 하고 그려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 해서 선거를 어떻게 하면 잘 해볼까 하는 내용인데 부정불패 불법 선거 그걸 조장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 그러면 그런 건 취지에 안 맞는 거 아니겠어? 대한민국도 그런 걸 좋아하나? 안 좋아해. 나 개인적으로 그런 것도 안 좋아하고 안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은 누구세요? 나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인이에요 하면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있어 보는 거죠. 유튜브나 틱톡을 하면서 있어 보면서 선거 관리, 민주주의 꽃에는 선거 투표에 대해서 이상 없이 잘 한 표가 그렇게 보이는 거 그래 보고 싶어. 거기에 이상한 거 끼워서 왜 잡소리가 이렇게 많고 왜 사람을 못 믿고 국가를 못 믿고 하면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 참 안 됐어. 조그만 나라에서 큰 나라도 아닌데 조그만 나라에서 왜 그렇게 잡음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 선거 문화에 이상 없게끔 다 잘 될 수 있게끔 이상하고 불명예스러운 그런 걸 왜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냐?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등록을 없애버려서 날려버렸어. 대한민국하고 영원히 빠빠이. 왜 빠빠이 할까? 그쪽에 거기 모든 구성원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요 시찰 인물들이야. 테러가 가까운 테러가 맞먹는 전 세계적으로 그 사람들을 범죄로 보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어. 일단 의심할 수밖에 없지. 너희들 뭐하는 놈들이야? 어떻게 연계됐어? 누가 연관됐어? 이렇게 국제범죄 수사관들이 보는 눈덩이가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언제부터 그랬어? 아주 오래된 얘기야. 그러면서 있을 수 있다고. 윤석열도 연관돼 있다는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있어볼 수 있는 거라고. 심증은 가지만 어찌할 수가 없는 범죄 증거를 잡아내려고 그려보고 있는 거야. 범죄의 증거를 잡아라. 이래 보면서 있어요. 문화체육부 장관이 유인촌이야. 연예인, 연극배우, 영화배우 유인촌 씨 장관에게 물어봐. 세계선거관리협의회 그 정관이 변경스럽게 대한민국에서 난 대한민국하고 이탈하고 싶어 이상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 정관이 지금 현실하고 안 맞아요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현실이 뭔지 정관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원래는 그 사무국 맨 처음에 대한민국에서 주사무소를 둔다라고 했지만은 그 주사무소가 아닌 다른 곳에 이렇게 넘어가려고 할 적에는 그것도 취득을 다시 해야 돼. 등록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그들이 불성실한 그런 모습들이 어딘가에 있으면 그 등록 조건이 안 돼요. 등록 조건이. 그걸 명확히 밝혀야지. 그래서 저기 인터넷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그 보면은 PC방에서 그거 검색하려면은 문화체부 거기에서는 유해성 사이트로 보고서 차단을 시킨단 말이야. 2024년 08인가 뭔가에서 몇 토로에서 차단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안 들어가는데 다른데 핸드폰이나 그런 거 들어가면은 그 인터넷 주소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들어간다고 들어가서 볼 수가 있어요. 별 내용도 아니지만 왜 그랬을까?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있을 수가 있지. 아빠 하준이 밥 먹어야 돼요. 밥 먹어야 돼? 응. 먹어야지 그럼. 아빠 밥이랑 다 해놨으니까 아빠도 드세요. 뭐 드실 때. 그래서 대한민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락을 해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있던 것처럼 7200으로 걸라고 안내를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아침에 걸었거든. 걸었더니 032 걸고 걸었는데 거기 여자분이 있어. 콜미 자기한테. 그래서 난 콜 사인 들어가는 그 비서 전화 받는 그런 라인인 줄 알았더니 그 쭉 얘기하다 보니까 위치가 어디에였더니만 자기가 지리학과를 안 나왔다 그러면서 관계 정보 그런데 안 나와서 지리가 뭔지 가르쳐 줄 수 없다. 인터넷 홈페이지 보시라. 이런 식으로 웹사이트 보시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그러면은 거기는 벌써 7200 그 사이트 관련해서 미추홀 타워 그쪽에 19층 11호가 거기 강인식 사무총장 혼자 단독으로 쓰고 있나 봐 현재. 그리고 다른 나라 그 협회 기관 외국 기관 그거는 지금은 없나 봐 사무실이. 옛날에 저기 인천 연수구 지타워에서는 같이 썼는데 그게 없어지고 아마 미추홀 타워에 인천대학교 쪽으로 그 갈 적에 이 미추홀 타워 코로나 그 당시에 발견해서 그 공무원들 코로나 걸렸다 확진자 걸렸다 했을 적에 그 당시 전후로 해서 아마 옮겨갔나 봐. 그래서 2020년 이후 그러면서 있는데 정확히 모르고 하여간 그렇게 보면서 미추홀 타워 본관 19층 11호에 강인식 사무총장만이 기덩그러니 있는지 몰라도 해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외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 해외 그쪽에서 지원도 가끔 해주고 그러나 봐. 그런 식으로 아마 있어요. 근데 그거 뭐 하는 곳이야? 정확히 모르겠어요, 난. 그래서 위치나 어딘지가 해서 지금 현재는 인천 연수구 미추홀 타워 19층 11호가 되고 있어요. 강인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인터넷 홈페이지 보면은 그 aweb.org 해서 그냥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은 밑에 하단부에 웹사이트 주소가 나와. 전화번호하고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 저기 해서 보면은 그 달라. 좀 그래 안 받아. 쉽게 해서 보면은 안 받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나 몰라 그러면서 잘 몰라 그러면서 있는 것도 있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위치를 알게 달라 그러면은 저기 왜 웹사이트 보세요 하고 있듯이 그러고 있나 봐. 잘 모르는데 정보를 잘 안 가르치니까 잘 모르니까 안 가르친다 그런 거지. 하준이 여기 앉아서 먹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무 보는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은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범죄자 스타일로 갈 수도 없잖아. 모든 것이 그래. 범죄자 스타일로 가면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요시찰 기관단체 그런 모습으로 있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유인촌 문화체육부 장관한테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첫 번째 사례. 2021년에 여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 토론에서 몇 개의 판례를 보여드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커지자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버젓이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고지 들려지십니까? 전문가들의 증언도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종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형상 복원하는 복원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게 보겠지. 그런 종이가 아니라 필름이야? 야, 근데 중요한 건 일반 선거 용지에 그런 게 썼겠냐 하는 내용이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선거관리위원회 그쪽 자체가 그게 법이래. 판결이 그 저기고 해서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 표지를 그러니까 상식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 뭔가 이상한 동네야. 대한민국 법률도 통하지 않는 이상한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동네. 벌어졌는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아빠 밥 주려고 했는데 계속 아빠 방송하고 노태양 선거위원장이 나가야지 아빠 4.15 총선 울산시 재검표 현장에서 내렸던 엉터리 판정 때문입니다. 당시 노태양 현 선거위원장은 어처구니 없게도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방송하시는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전 투표함은 헝겊으로 된 자루형인데 이고 당일 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투표함이 이렇게 다른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 부정선거한 게 뭐가 사전 투표함은 아니야, 헝겊 자루를 플라스틱 통에 아빠 이거 올려놓은 채 먹고 투표를 하게 되는데 한 시간 있다가 투표가 분유 끝난 그대로 후에는 입에 플라스틱 다시 통에서 주면 헝겊 자루를 빼서 8시에 이거에다가 저 두포 넣어서 그런데 주면 돼요. 헝겊 자루형 사전 투표함은 저거 떠러가야 법관들이 하는 거야. 잘 검사, 판사, 수사관들이 다 해야지. 헝겊 자루와 떠러가야 그냥 투표함 얘기 뚜껑 거야. 사이로 손이 아빠 쑥쑥 맛있는 거 많이 열트로 했으니까 갑니다. 밥 퍼서 바꿔 말하면 드세요. 얼마든지 알았어. 가짜 고맙다. 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맛있겠지. 이런 역시 인간은 사실을 밥 먹고 살아야 아시는 돼. 분들은 아마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을 난 했는데 확인할 수 사전투표는 있는 아저씨 자료는 나는 그 잘해. 어디에도 없습니다. 사전투표 오직 해보자 집에서 치워.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야 달려서 철저히 궁금해하고 숨기고 있습니다. 관심 있어 하는 거 좋은 거야. 사전투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그거 사용하는 놈들이 사전투표 하지 있으니까 하는 말고 당일 투표를 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넷째,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도 부정선거의 문제는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야,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한민국이 무슨 상관이 있어?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기 상관이 위해서 있어야지. 트럼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내가 뭐라고 하지? 세력을 그 상관이 있는 것이 어디야? 너 누구야? 필수적입니다. 누가 그랬어?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야, 정치계에서는 야, 최근 수년간 완전 그랬어. 적지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야? 대한민국 누가 그랬어? 그래봐. 뭐라고 할거야? 지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누가 그랬어? 그러므로 그래봐. 우리나라 역시 잡으러 갈까? 이제는 부정선거 언제 문제를 그랬어?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제적 그래서 핀트를 잘못 맞추고 있는 거야.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잘 모르겠나 봐. 정보를 못 받고 있어? 보면서 관심이 없어? 해결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 애들이 언제부터 이상하다 이러면서 떠들고 뿌리 뽑지 있는데 않고서는 탈취당한 국민의 주권을 국민에게 되돌려드리지 않고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야,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뭔 상관이 있어? 그놈이 그놈인데 비상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그놈들 하면서 있어봐. 다섯째, 선관위원들이 참 우리들이 몇 명이다 하면서 있어야 되나? 따서 봐야 합니다. 어우 뱉을 거야? 선거를 조작해서 그래도 선거는 선거니까 바르게 둬야지. 권력자인 있는 대로 둬야지. 국민을 속이고 그래 또 그거랑 국민의 마찬가지 아니야? 주권을 뭐 탈취한 상관있어? 부정선거 세력들 범죄자가 나오니까 문제야. 국회에 들여보내 선거에 왜? 거대 야당을 나 만들어서 대통령 할 거야. 나 정부 범죄자인데 대한 아니, 관심도 막무가내 없어. 니들 수사 안 했지? 됐어. 또 야 나 국정을 사인됐어. 그리고 중단시키기 위해서 쟤네들이 뭔지 알아. 몰라 우리는 그러면서 부여온 대통령 부정선거 했대 세력들. 이러면서 있는 거고. 그들이 국권을 대한민국 물러나게 현실이야. 세력인지 모르겠어. 또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어떻게 알아? 대한민국 모르지. 나도 자유민주주의 몰라.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아는 놈이 있지 저지하기 않냐? 위해서 아는 놈이 있어? 아는 놈이 있어 문제인데. 법원조사도 선관위를 아는 놈을 일방적으로 웃길 거 하려고 판단하는 다 그러는 행태를 건데.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서버를 한 걸도 아는 척하고 한 걸도 모르는 척하고 그런 게 세상인데. 비상 계엄이라고 그거 어떻게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 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인지 누군지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판단을 왜 수사관들이 수사를 해야지. 아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판단을 왜 할까? 판단을 할 필요가 없어. 그런 일이 있어? 물어보면 국민을 안 돼. 대표한다고 그렇다? 또 그런 거야?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판단을 했어? 그렇다면 얼마나 아 그게 뭐 좋겠습니까? 정보가 있어? 그러나 정보 듣고 있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너만 정보 있어? 부정선거로 모르는데. 국민의 주권을 아이고.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수년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왔던 부방대와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은 수많은 억압과 억울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선거를 밝히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네, 투표 열심히 현장과 하세요.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 깜짝이 하세요. 그러면 증거 사진도 찍고 또 아이고. 개수도 직접 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낼 수 없이 많은 증거 자료를 분석해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공을 받아낼 수 없이 많은 부정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다섯째, 이제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야, 부정선거가 아니라 부정선거에 하는 거 그 자반에는 기계를 만들면 될 거 아니야. 부정이에요? 이러면서 그게 아닌데 가능한 한 최우선의 문제가 날을 달라. 구했습니다. 이상하다. 광화문 그런 거 소재 없어? 프레스센터 20층 편하잖아. 부정선거 하고 있어요. 잡아냈어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오십시오. 그런 투표기를 잡았어.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어딨어? 뭐가 있어?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좋지. 편하지. 그리고 그러면 좋지. 부정선거의 실체가 궁금하신 모든 분들의 참석을 환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그런데 유조 집회 걸리듯이 잡아냈잖아. 유조 집회는 야당 잡히는데. 국회의원들, 언론, 유조 집회를 못 일반 잡았어? 시민들 그만큼 모두 다 기술이 좋아? 오십시오. 기자 여러분들도 다 그럼 어떻게 오십시오. 확인할까? 부정선거 확인해야지. 국민대 토론회에서는 잡아야지.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할 것입니다. 그동안 부정선거와 싸워온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그만큼 토론에 세상은 기술이 참여할 좋아. 것입니다. 아이고 무엇이 인간의 눈하고는 국헌문란인지, 상관없이 또 기술이 누가 좋아서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꼭 오셔서 그런 게 있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줘요. 일곱 그러고 번째.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국민을 믿고서 왜 이런 낚인 말도 거야? 안 되는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서 정의의 칼이 되어야 할 기자 여러분들은 시비를 가려서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려야지. 아니, 자료가 있어. 정의가 있어. 취재하는데 뭐가 있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않는 이유가? 재검 아유, 현장에서 밥 먹고 살아야겠어. 주요 언론 기자들은 아예 없다시피 했던 그런 사실을 저는 기억합니다. 매주 집회를 그러니까 하는데 넘었어? 주요 언론의 기자들 안 보였습니다. 저는 기자는 아니지만은 많은 기자 선배들로부터 기사는 발로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직접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면서 취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선관위의 해명만 이것을 옮겨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용감한 기자들, 그래?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들의 정론 집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것입니다. 정의가 하늘을 울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야, 황교안입니다. 선거는 한 편만 찍는 거야.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자,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이 자유라서 범죄만 일어나는 거야?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민주주의라서 모두가 대중의 이론이 다 그래요 하면서 그쪽으로 갔어? 범죄로? 정치인 여러분, 요즘 많이 그게 힘드실 안 되는 겁니다. 거야. 그러나 투표라고 하는 것은 사직입니다. 정해진 룰대로 그리고 1인당 한 표, 선관위의 부정선거 유권자가 주범자 찍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러니까 유권자가 그동안 세상에 모든 지구인이 유권자라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 선거 대한민국 조작이 세계 대통령의 지구인이 다 특단 조치로 대한민국 인해서 사람이야. 서버, 어떻게 포렌식으로 해? 모든 지구인을 것이 위해서. 다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그게 대한민국 선출한 법이라고 하는 윤석열 거야.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그럼 법으로 지금 만드는 거, 정지 법으로 상태에 하고 그렇지. 있습니다. 법이 좋아? 대신 나는 법이 한덕수 싫어. 대통령 권한 인간답게 대행이 살고 싶어.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나의 자유야. 그러면서 있다가 8년 그래 한번 맞아볼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죽은 맛이야. 대통령 권한 죽으면 대행을 게 법이야. 했던 법에서 죽으라고 선언자로서 하는데 죽을 거야? 최근에 국가 위기 상황과 문제.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야, 첫째, 한덕수 되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야, 이거 다 아시다시피 거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권력이 아닌 대통령 권한 대행은 현상 유지 그리고 관리가 무엇보다도 뭘 줘? 중요합니다. 현 대통령의 핵심 아니, 가치를 뭐가 흔드는 하나 조치는 준 게 아니야. 하면 안 됩니다. 그래 알았어. 따라서 헌법재판관뿐만 아니라 장관급의 임명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역시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 시절 장관급은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그것도 시급한 경우에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탄핵이 인용된 이후에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마친 뒤에 그때 가서야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9일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못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 자동차 보험 할인은 다 똑같다? 난 동의할 수 없어. 마일리지 선할인에 커넥티드카 할인에. 아우, 수관 나왔다. 수관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야. 김혜수 수사관님 뭐라고 그랬어요? 난 동의할 수 없어. 야, 세상은 알아서 사는 거야. 그래서 범죄 수사 누가 할 거야 이거? 범죄 수사. 수사관들 인지했어요? 인지 못하죠? 그렇게 인지했어야 되는데. 수사관들 인지했으면 인지한 대로 또 수사관.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이게 뭐야? 이거 실시간인가 봐. 즉 조정식이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거 죽을 거네. 그럼 안녕히 갔어야 되겠네. 비상계엄이 아닌 새로운 인간이 또 나올 거야? 대기하기 유효하다고 대통령이 새로운 국민. 판단할 정도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왜 되겠다. 말기암 상태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치. 세월의 선거를 태풍이 통해 올 거야. 민의가 그래도.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어서 제대로 된 투개표로 아니, 대통령이 민의하고 뭔 선출되고 상관이 있어?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국회의원하고.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아니, 바로 민의하고 뭔 상관이 있어? 국회의원 말기암이라는 마음이지.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둘째, 소위 여러분이 말하는 민의를 안 따른다고 국회의원들이 뭐 죄를 받아? 안 땄잖아. 선관위는 무슨 상관이야? 국회의원 마음이지. 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워하고 합당한
자세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혹을 아이고 그런 거 조회하고 있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선관위는 오히려 의혹을 감추고 소송으로 자진 부탁해요. 하면 되지. 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참 몰라. 셋째, 밑에 사회에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으면 언론이 항암제 잘 역할을 치워주세요. 해서 그러니까? 정상 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를 골라서 야, 다 죽고 죽여야 죽을 사람이 하는데 무슨 정상이고 지금 암덩어리고 있어. 못한 것입니다. 없어. 언론은 암덩어리가 안녕히 가세요. 너무 그럴 크니까 게 없어. 이거 뭐 치료 안 되니 뭐 이제 뭐 모른 체 하자 뭐 이렇게 했을지도 무치하면 모르겠습니다. 됐어요. 저기 혹은 위로를 저거 해야지. 뭐 정말 극우 잘 유튜버들이 살다가 늘 가야지. 떠드는 헛소리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기사로 가름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수사관들이라는 거지 왜 정상 세포는 언론이라고 지켜주고 암세포는 골라서 언론을 공격을 해야 하지 끌어내세요. 않겠습니까? 그런 거지. 핵심과 치부를 파고드는 제대로 된 범죄는 수사관들이라는 취재를 통해서 거야. 경찰이 또한 수사를 언론사 해주세요. 사설 어? 등을 통해서 뭐야? 암세포를 죽여줘야 뭐 있어? 하는데 그 기능이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할아버지 장난 보는 암덩어리가 거라니까. 있는데 그와 같이 치료를 하지 있어요.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그지 하지. 저는 당대표 시절이었던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 세력의 조작에 의해 선거에서 참패한 이래 지금까지 수년 동안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적당히 파괴하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알았어요. 이미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좌파 우파를 따질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아니야? 아니 이거 아니야? 그럼 뭐줄까? 셋째, 아니야? 비상계엄의 뭔데? 문제를 생각해야 할아버지 합니다. 묻는다니까 잠깐만 있어봐. 이것은 할아버지 내란이 아닙니다. 적병아 북한의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선관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 숫자도 297명으로서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더 많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달은 안 보고 계엄군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놓은 것인데 언론 역시도 이 프레임 속에 빠져 내란이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 밴드웨건에서 빵빠레를 올리는데 언론도 거기에 동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 발본 세월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부정선거에 불자도 꺼내지 않았고 언론은 극우 유튜버의 대통령이 현혹돼서 그렇다 이렇게 슬쩍 뭉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과 왜곡된 언론의 야합은 대통령의 계엄을 내린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이를 의식한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대통령 체포 운운하면서 부와 뇌동하게 된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왜 지금 대한민국은 뭘 해? 겉은 시키니까 하는 멀쩡한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습니다. 누가 시켰냐? 그게 대한민국이 문제야. 어느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공무원들은 지시가 있고 범죄자는 그게 합당한 처단해야 법률이 합니다.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사고도 거야. 넘치는 부정선거 사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2021년에 여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 토론에서 몇 개의 판례를 보여드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넣었어. 그런데 누구 넣었어, 아저씨? 이것이 문제가 커지자 에이, 선관위가 모르겠어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버젓이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고지 들려지십니까? 전문가들의 증언도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다는 아니, 것입니다. 그래서 필름이었나 그래 두 번째 보는 사례입니다. 거잖아.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유효표와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 없이 기표된 것도 유효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표지에 투표관리관 도장 날인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표가 돼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법이야. 이 새끼야. 만약 이렇게 되면 없어. 얼마든지 가짜 도장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 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막으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아, 법이 왜 있어도 이런 내가 그 말도 안 법이야. 되는 이런 일이 자식들아. 벌어졌는지 그러고 혹시 여러분 있잖아. 아십니까? 그 이유는 현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4.15 총선 그런 것도 아니고 오산시 있는 게 법이라고 하잖아, 재검표 그쪽에서. 현장에서 내렸던 엉터리 판정 때문입니다. 당시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어처구니 없게도 투표 관리관 왜? 도장 날인이 없는 투표지 8장을 유효표로 판정했던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것이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전투표함은 헝겊으로 된 자루형인데 이고 당일 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왜 투표함이 이렇게 다른지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소고기 사전투표함은 도 있어. 그 헝겊 민주 자루 콩고에서는 플라스틱 소고기 통에 어? 올려놓은 채 그 어물짝 하게 그래서 되는데 어물짝 망신 투표가 누구도 시킨다면서 플라스틱 어물짝 통에서 생천 담는 헝겊자루를 빼서 투표를 하죠. 가져갑니다. 그런데 헝겊자루형 사전투표함은 모르지. 보안 모르는데. 스티커도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랬다. 헝겊자루와 누가 투표함 뚜껑 사이로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범죄 아시는 도시입니다. 분들은 범죄 아마 왕국.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범죄 도시, 범죄 왕국. 좋아 좋아. 망이었어. 콩가스가 있어. 범죄 왕국이라고. 또 사전투표를 누가 그렇죠. 했는지 했어.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수사관들이 그 수사를 해야 답을 되는 알고 거야.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제가 그토록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 투표를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넷째,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투표하는 미국 사람들이 별로 트럼프 없어. 대통령 2기에 투표하는 사람이 별로 대한 없어갖고 재미가 대비 없게 차원에서도 그래서 부정선거의 이해는, 문제는 반드시 투표해서 많은 정리되어야만 사람들이 차를 합니다. 생각해갖고 트럼프 아우 대통령은 헷갈려.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부정선거 헷갈릴 세력 거는 없어. 척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간 신뢰의 바탕 위에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야 한국산 이제는 전자 대표기가 왜 들어가 거기에?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누가 아니라 그랬어? 국제에서 몰라. 판도를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이 문제를 아니 대한민국도 보면서 복사인데 무슨 해결해야만 국제적으로 시각을 높여? 합니다. 높이기.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국제적으로 시각을 세력을 높여봐야 뿌리 뽑지 뭐 하겠다고. 않고서는 자기 나라도 탈출하는 잘 국민의 하면서 주권을 남의 나라까지 신경 국민에게 쓰고 그러면 욕먹는 거야. 되돌려드리지 않고서는 결국 누가 하는 거야? 대한민국의 국제 정의를 문제 세울 수 빨리 없습니다. 국제 범죄 수사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어우 지킬 수가 수사관들 빨리 없다는 말씀입니다. 메모했어요? 지금 그럼 저렇게 우리나라는 불만이 많대. 그런 비상 상태입니다. 다섯째, 뭐가 이제 비상이야? 누가 누가 천도인데? 북한을 물러앉겠는지를 누가 죽인데? 따서 아니 봐야 이상한 합니다. 사람들이야. 선거를 조작해서 이 막 나라의 죽인다고 진정한 협박해? 뭐야? 권력자인 아우 국민을 누가 군대를 속이고 몰고 온대?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정부 아이, 인사에 가짜들 대한 진짜 저 막무가내식 뭐야. 탄핵을 일삼고 하면서 있잖아. 또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강짜를 부려온 부정선거 세력들, 응? 안 먹어? 그들이 국권을 물랑케 한 세력인지 야 이런 또 거 아니면 안 부정선거 먹으면 세력이 저거 사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더 먹어야 붕괴시키는 되는데?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한 대한민국이 법원조차도 수준을 선관위를 또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요점이 뭐야 요점이? 선관위의 그랬어.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야 서버에 증거가 남아있으라는 보장은 없어. 판단하고 대통령의 쟁년지 법상 쳤으면 권리인 비상 계엄을 그러게, 만능이 선포했던 아니라 윤석열 수사가 대통령인지 왜 그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범죄자가 어떻게 판단하셔야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떻게 알아? 많은 모르지? 국민들이 다들 아는 게 별로 심지어 없어. 의원 중에서도 아직 오해하는 아는 게 없을 분들이 수도 좋은 있습니다. 거야. 난 몰라.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꼴 좋다 대한민국. 또 이러면서 국회의원 있어야 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게 앞뒤 없이 좋은 게 좋은 거 하면서 빠른 게 빠른 거 그렇지 그러면서 않습니다. 아유 범죄가 아니, 스타일 그걸 머리도 부정선거로 없어. 국민의 주권을 범죄자 찬탈한 스타일.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범죄자이 솔직히 장악하고 딱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아무도 몰라. 수년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왔던 부방대와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은 야 수십 년간 부정선거와 싸웠던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불구하고 그러니까 수년간 뭐 싸워왔다고 자랑질하고 있어. 밝히겠다고 하는 문제가 있으면 얘기해봐. 투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 증거 사진도 찍고 또 개수도 직접 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낼 수 없이 많은 증거 자료를 분석해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열심히 이해했대. 선관위를 상대로 정말 받아낼 수 없이 많은 부정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께 쉬운 일이 아니지. 알려왔습니다. 누가 찍어줘? 다섯째, 누가 찍게 해? 이제서는 진실이 야 무엇인지 일반인이 가면 밝히기 그거 할 줄 위해서 아냐?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저리가 그러면서 제안합니다. 내보내지. 아이고. 걔들 뭐라도 알고 가는 12월 다니는 사람도 있어. 5일 뭐. 저 기다리고 있는 14시 거야.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가능한 한 최우선의 날을 구했습니다.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갔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 그리고 부정선거의 실체가 궁금하신 야, 그래서 세계 선거 아니 저기 월요일 정도에 얘기해 준다고 하대. 월요일 날 얘기해 준대. 그 저기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회의원들, 언론, 그 기획 일반 저기에서 시민들 모두 다 월요일 정도에 연락 준다고 기자 하더라고. 여러분들도 그 다 문의한 거. 오십시오. 부정선거 국민대회 토론회에서는 문자나 연락 무제한 그렇게 극장 했더니 토론을 연락 준다고 하더라고. 전화상으로 그동안 연락 주겠다. 부정선거와 그래서 싸워온 있어.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월요일 날 준대. 토론에 바빠서. 참여할 것입니다. 무엇이 국헌 문란인지, 또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아니 물란자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 물란자가 있으니까 확인해 세상이 보시길 물란하고 그러는 거야. 합니다. 그래서 나비 효과, 일곱 물결을 번째. 쳐갖고 마지막으로 나비가 기자들에게 물결을 호소합니다. 쳐갖고 나비가 날개 왜 이런 주사니까 말도 물결이 안 되는 그냥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서 가만히 저기에 칼이 있어. 교양을 파도가 치는 거야. 기자 와, 여러분이 왜 시나미가 치나? 그랬더니 또 나비 한 무엇이 마리가 옳고 무엇이 옳은지 팔랑팔랑 거리고 있었대. 밝혀 아유, 주셔야 되는데 그랬어?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검 현장에서 나비가 이렇게 주요 실세. 언론 기자들은 아예 없다시피 나비 했던 수천만 그 원 사실을 아니죠? 저는 기억합니다. 나비가 매주 집회를 하는데 한국에서 날개 주요 언론의 치니까 기자들 공기가 안보였습니다. 움직여서 날개에 저는 의해서 기자는 공기가 아니지만 움직여서 그 공기가 많은 기자 파도에 물결을 선배들로부터 그냥 물결 바다 위에 물결을 그냥 기사는 호수에 산이야 호수에 물결을 이런 그냥 얘기를 붕덩붕덩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직접 세상에. 현장을 찾아서 발로 뛰면서 취재하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범인을 왜 잡았어? 여러분들은 현장을 취재하지 않고 범인이 뭐야? 선관위의 해명만 이것을 옮겨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부정 투표지가 있었다는 내용이야.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 전산을 하면 투표지가 안 나올까? 집필을 기다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뭐야? 전산 조작이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길지 않기를 전산 바랍니다. 수치겠지. 거짓이 데이터를 잡아라. 진실을 데이터. 이길 것입니다. 다 태워버렸어. 하늘을 한건 돌릴 피했어. 것입니다. 다 태웠어. 감사합니다. 열망이 났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래서 전에 국무총리하고 그랬다는 거야. 누구도 이를 흔들 수 없습니다. 국무총리 국민 여러분, 대통령 요즘 밤잠을 잘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국무총리 그러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인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러나 자업자득입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선거 주동자 여러분, 그동안 남 모르게 자행해왔던 선거 조작이 대통령의 특단 조치로 인해서 서버 포렌직으로 모든 것이 다 들통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국민이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탄핵 의결로 직무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대신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국정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8년 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던 선언자로서 최근의 국가 위기 상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은 지금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현재 탄핵이 인용된 상태가 아니고 심리 중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출된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은 압력밥솥이라고 해서 압력을 받으면 그 열받아 갖고 다 흐물흐물해지게 돼 있어. 그게 세상 이치야. 거기서
따라서 헌법 강하게 견디면서 압력밥솥이라도 잘 밥해 먹고 살고 있는 사람 별로 없어. 저 역시 그런 사람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 그런 내용이야. 장관 아이고, 아이고.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의 경우 차관급까지만 야, 그것도 기억이 잘 시급한 났습니다. 경우에만 임명했습니다. 헌법재판관 역시 대통령 탄핵이 할아버지가 큰일 날 되기 뻔했다. 전까지는 넘어질 뻔했다.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큰일 날 뻔했어. 탄핵이 인용된 분명히 안고 이후에 떨어질 뻔했다. 대통령이 그 직을 다 바지가 이렇게 마친 뒤에 걸렸어. 그때 가서야 임명을 했던 것입니다. 아유, 바지가 좀 더 걸렸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인 같은 해 1월 31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함으로써 헌법재판관 공석이 생겼으나 당시 대통령 권한 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9일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독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못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암덩어리가 너무 커서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기암 상태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야 돼. 첫째, 조심해야지. 선거 쪽에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의가 정확히 아이고, 또 건너가야지. 혹시 진우스를 알고 계신가요? 모르고 있어요. 시장에서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아는 사람은 아는 됐지. 찌누. 다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워하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야,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나? 뭐라고 그랬나? 대행이었던 저는 새로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는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심리 중인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후에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3월 29일 이선의 헌법재판관을 제가 임명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는 탄핵이 인용되기 전까지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됩니다. 임명하지 마십시오. 다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직급은 임명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는 국정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서입니다. 저도 그랬듯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께서도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그런 일을 하긴 하더라고요. 둘째,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인지하고 못하고 계신 우리나라의 심각한 상황, 이천시는 어떻게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는 암덩어리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우리나라 있다고. 법도 자유민주주의는 고칠 수 있는 말기암에 뭔가 걸려 있어야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그 암덩어리가 아무것도 없고 너무 커서 예, 비상계엄이 아니면 백약이 무효하다고 대통령이 판단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말기암 상태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선거를 통해 민의가 고스란히 반영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 넘어갔어?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디 넘어갈까?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어서 제대로 된 투개표로 그건 대통령이 영어가 선출되고 국회의원들이 뽑혀야 하는데 그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바로 말기암이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어딘데 또 많이 둘째, 있는데. 소위 돈이 많은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한다면 선관위는 그렇게 의심받는다는 사실 자체에 부끄러워하고 합당한 설명을 통해서 하나하나 의혹을 풀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선관위는 오히려 의혹을 감추고 소송으로 윽박지르고 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사회에 이렇게 큰 암덩어리가 있으면 언론이 항암제 역할을 해서 정상세포는 살려두고 암세포를 골라서 죽여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언론은 암덩어리가 너무 크니까 이거 치료 안 되니 이제 모른 체 하자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저거 정말 극우 유튜버들이 늘 떠드는 헛소리 이렇게 치부하는 그런 기사로 가름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이 시비를 제대로 가려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상세포는 지켜주고 암세포는 골라서 공격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핵심과 치부를 파고드는 리모컨. 제대로 된 아니요. 취재를 통해서 아니요. 또한 언론사 사설 등을 통해서 암세포를 죽여줘야 리모컨 어디 하는데 갔는지 그 모르겠다. 기능이 전혀 큰일 났다, 야.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너 다시 말해 리모컨 주셨더니 리모컨이 암덩어리가 없어. 있는데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당대표 시절에 했던 4월 4일 총선에서 부정선거 세력의 조작에 의해 선거에서 일어나봐. 참패한 이래 하나, 지금까지 둘, 수년 셋. 동안 일어나 볼까요? 부정선거 규명과 방지에 목숨을 걸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도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좌파 우파를 따질 사안도 아닌 것입니다. 아이고 이거 어떻게 방어기술 좀 많이 늘었나? 셋째, 비상계엄의 본질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내란이 아닙니다. 국헌의 본체인 대통령이 무슨 내란을 저지른다는 말입니까? 어불성설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한 예는 없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뒤 가장 먼저 선관위원회에 계엄군이 투입됐습니다. 그 숫자도 297명으로서 국회에 투입된 280명보다 더 많습니다. 대통령도 그리고 김영현 전 국방장관도 부정선거 문제 때문에 극약 처방을 내린 것이라고 했으니 이 부정선거 문제가 과연 그런지 아닌지를 가리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들 딴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즉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선거라는 달은 안 보고 계엄군 투입만 보면서 내란이라는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런 프레임은 야당이 국민을 대상으로 걸어놓은 것인데 언론 역시도 이 프레임 속에 빠져 내란이라고 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탄핵을 외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당이 내란이라는 선동 밴드웨건에서 빵빠레를 울리는데 언론도 거기에 동승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비상계엄의 최종 목표는 부정선거 발본 쇄골이었습니다. 즉 비상계엄의 본질은 선관위 압수수색을 통한 자유민주주의 체제 지키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동안 야당은 부정선거에 붓자도 꺼내지 않았고 언론은 극우 유튜버에 대통령이 현혹돼서 그렇다 이렇게 슬쩍 뭉개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당과 왜곡된 언론의 야합은 대통령의 계엄을 내린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 획책 여론으로 비화시켰고 이를 의식한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공무원들이 정말 대통령 체포 운운하면서 부하 뇌동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겉은 멀쩡한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말기암에 걸려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느덧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부정선거는 저질러졌고 범죄자는 처단해야 합니다. 사고도 넘치는 부정선거 사례 중에서 제가 몇 가지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2021년에 여당 대통령 예비 후보로 나왔던 제가 당시 TV토론에서 몇 개의 판례를 보여드렸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 현장에서 제가 직접 가서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빳빳한 신권 다발 뭉치 투표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를 확신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증거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커지자 선관위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그 답변이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선관위는 투표용지로 형상이 복원되는 특수용지를 사용했다고 그랬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버젓이 거짓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종이는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말이 고지 들려지십니까? 자, 그러니까 누가 그런 종이를 넣었어. 범인을 잡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고. 두 번째 그리고 사례입니다. 종이 거기 있네. 종이가 거기 있었어. 무효표의 판정 기준이 그리고 또 나와 뭐 있습니다. 다른 거 없어? 그런데 여기에 다 그려봐야 뭐 물적 증거 그런 거지. 투표용지 문제가 있어. 그래. 그럼 그래야지. 투표지에 뭘 투표관리관 했어? 도장 날인이 없는데도 그렇게 기표가 돼도 유효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또 다른 건 없어? 말입니까? 음. 만약 이렇게 되면 다른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가짜 노력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가짜 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 누가 그것을 만들었냐고 지금. 막으려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찍으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말입니다. 법은 왜 이런 누구나 알 수 말도 안 되는 없어. 일이 아는 사람은 벌어졌는지 알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법에 명시돼 있어도 나는 그 모르더라. 현 노태악 인생으로 하든지 말든지 그냥 오산시 편하게 살고 싶던지 그래 보는 거지. 엉터리 판정 때문입니다. 뭐 이상한 거 있어. 당시 노태악 현 선관위원장은 어처구니 없게도 투표관리관 도장 인지로 날인이 찍어주세요 없는 하고 있나? 투표지 인지로 찍으면 8장을 찍는 거지. 유효표로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판정했던 것입니다. 고생하시겠다. 말도 안 되는 짓을 보는 한 거지. 것이죠. 세 번째 사례입니다. 사전 투표함은 헝겊으로 된 자루형인데 이고 당일 투표함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죠? 야 누구는 그내 도장을 누가 가지고 왔어 또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찍어놓고 뭐 그러는 거야? 그건 어떻게 알 사전 거야? 투표함은 도장을 누가 헝겊 찍었어? 사골 플라스틱 통에 올려놓은 채
투표를 하게 되는데 투표가 끝난 후에는 플라스틱 통에서 헌금 자료를 빼서 가져갑니다. 그런데 헌금 자료용 사전 투표함은 보안 스티커도 잘 붙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헌금 자료와 투표함 뚜껑 사이로 손이 쑥쑥 들어갑니다. 바꿔 말하면 얼마든지 가짜 투표지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대한민국 국민을 못 믿고 살면 어떻게 않으실 것입니다. 못 믿고 살아요. 또 사전투표를 누가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중앙선관위 서버만이 그 답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그 서버의 공개를 철저히 숨기고 있습니다. 사전투표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치명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토록 사전투표 하지 말고 당일투표를 하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난 사전 투표 좋아해. 나 놀고 싶어. 편하게. 이제 한 달 후에 시작될 미국 트럼프 대통령 2기에 대한 그러게 대비 차원에서도 국가가 부정선거의 그런 문제는 내가 반드시 정리되어야만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런 거야.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줄기차게 대한민국이 그런 거야. 부정선거 세력 척결을 공언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한미 간 신뢰의 바탕 위에 한미 동맹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치계에서는 최근 수년간 적지 않은 나라에서 발생한 부정선거의 배후 세력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이제는 부정선거 문제를 국내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외 정의를 세울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비상 상태입니다. 다섯째, 이제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선거를 조작해서 이 나라의 진정한 권력자인 국민을 속이고 또 국민의 신성한 주권을 탈취한 부정선거 세력들, 가짜 국회의원들을 국회에 들여보내 가짜 거대 야당을 만들어서 정부 인사에 대한 막무가내식 탄핵을 일삼고 또 국정을 중단시키기 위해서 온갖 강짜를 부려온 부정선거 세력들, 그들이 국헌을 문란케 한 세력인지 또 아니면 부정선거 세력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 또한 법원조차도 선관위를 일방적으로 편드는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선관위의 서버를 압수수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비상계엄이라고 판단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윤석열 대통령인지 누군지 여러분들은 이제 판단하셔야 합니다. 많은 국민들이 심지어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도 아직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표한다고 또 국회의원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이라고. 그래.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부정선거로 국민의 주권을 찬탈한 세력들이 지금 국회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하여 수년간 부정선거에 맞서 싸워왔던 부방대와 또 많은 애국 시민들은 수많은 억압과 억울한 수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부정 선거를 밝히겠다고 하는 일념으로 투표 현장과 재검표 현장에서 가짜 투표지 증거 사진도 찍고 또 개수도 직접 하고 선관위를 상대로 받아낼 수 없이 많은 증거 자료를 분석해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선관위를 상대로 정말 받아낼 수 없이 많은 부정 자료들을 분석해서 국민께 알려왔습니다. 다섯째, 이제서는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서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를 제안합니다. 날짜는 12월 30일 월요일 14시 30분으로 잡았습니다. 가능한 최우선의 날을 구했습니다. 광화문 소재 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갔습니다. 누구든지 오십시오. 무엇이든지 물어보십시오. 아, 연말까지 다니는 거야?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새해에는 분들 약속 없어? 그리고 부정선거의 새해에는 다 실체가 잡아줄 거야? 궁금하신 모든 분들의 새해 참석을 갔어요. 환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많이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정선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선관위 소속 공무원들 다 오십시오. 야당 국회의원들, 언론, 일반 시민들 모두 다 오십시오. 기자 여러분들도 다 오십시오. 부정선거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무제한 끝장 토론을 할 아이고, 것입니다. 일어나는 재미야? 그동안 잘했어, 부정선거와 잘했어. 싸워온 전문가들이 다 나와서 단추가 있어? 토론에 참여할 것입니다. 재밌어? 무엇이 국헌 문란인지 또 누가 국헌을 문란케 했는지 꼭 오셔서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 보시기를 제안합니다. 일곱 번째, 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 행태에 대해서 정의의 칼이 되어야 할 기자 여러분들은 시비를 엄마가 가려서 왔어. 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밝혀 주셔야 아빠 다 되는데 먹었어요, 유전이? 아니야, 다 안 먹었어. 무엇입니까? 왜요? 안 먹어요? 안 먹게? 주요 언론 기자들은 아예 토마토 지금 옷 입고 바로 나가요. 기억합니다. 매주 집회를 하는데 주요 언론의 기자들 뭐래, 유준아. 기자는 아니지만 아니, 유준이 우리 바로 나가기로 했잖아. 엄마 갈아입고 이거 먹을 거잖아. 안 돼. 아니야. 내가 하자.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현장을 지지하지 않고 선관위의 해명만 이것을 옮겨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엄마. 용감한 기자들, 사명감에 불타는 기자들의 정성은 집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